자기가 힘이 있을 때 덕을 베풀면 후일이 평안하나 힘이 있을 때 방만하면 그 끝이 초라하다. 돈도 가지고 있을 때,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많이 베풀면 좋죠. 자신의 우월적 상황이나 지위 등은 자기 불변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안일하게 운세를 소모한 뒤에는 반드시 몰락이 오며 이게 우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좀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죠. 이명박 대통령은 그 문화적인 개혁과학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그 국가적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문화부 장관을 그냥 그 유인촌 씨 그냥 배우를 했던 그런 사람한테 그냥 이제 3년이나 맡겨가면서 이 문화 자체를 어떤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엔 이제 기반이 약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애국 보수적인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정권을 넘겨주니까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이제 넘어간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그 정권이 이게 몇 년 후에 붕괴된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과 서로 이제 노선이 달랐죠. 사실상 이제 세종시를 하나 안 하냐 뭐 그런 거 가지고도 그렇고 이제 재임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이제 국정자문 그런 걸 묻지도 않았고 이제. 반드시 몰락이 오며 다행히 그것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 해도 다음 생에서 겪게 되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 만수무강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생에서 겪고 있죠. 그것은 인간을 벌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입장을 경험해 볼 필요성 때문이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입장을 경험해 볼. 그러니까 예전에 정치적인 칼럼 평론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보수 정권을 2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을 했는데 좌파 출신 뭐 엄밀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좌파 정부라고 부르는 정부에서 관료를 했었으니까 출신 윤석열 후보한테 경선에서 패했죠. 그러니까 이거 보수 정치 25년 했는데 이렇게 밀리다니 이런 배신이 어딨나 그렇게 당사자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은 그 전부터 홍준표 후보는 자기가 토론을 하고 그럴 때 논객들과 토론하기를 그걸 즐겨하면서 이제 진보 논객 진중권 씨하고 이제 토론하고 맞짱 토론이 잘 된다고 자기가 지지 않는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 보수 논객들 같은 사람들은 아예 이제 상대도 안 했죠. 그러니까 20몇 년간 보수 10년간 보수 논객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 보수 이념에 대한 그런 조율을 하고 자기 이론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토론을 하고 또 같이 또 게다가 유명 정치인이니까 이제 같이 토론을 해서 보수정 논객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더 이제 힘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보 논객 그런 사람들만 상대했고 그러니까 그 입장 보수 논객 입장도 그러니까 보수 정치 이론가 그걸 20년 오래 지켜왔는데 이제 진보 그쪽에서 최근에 이렇게 막 보수 쪽에 손짓하는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진중권 씨한테만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진 것이었죠. 그 똑같은 입장이죠. 그 입장을 홍준표 후보는 몰랐다가 이번에 자기가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겪게 하기 위해서 경선을 패배하는 거죠. 이렇게 경선을 패배해야 여태까지 무시당하고 업신여겼던 보수 논객들의 입장을 홍준표 후보도 보수 정치 이렇게 오래 하고도 이제 어찌 보면 무시당했다 그런 걸 이제 겪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입장을 겪어야 할 경험해 볼 필요성 때문에 그걸 겪는 거지. 홍준표 후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 벌로 경선에서 떨어졌다 그게 아니는 거죠. 이제
자기 자리를 오랫동안 논객이나 보수 정치를 지켜왔는데도 무시당한 입장 경험이 어떤가 그걸 겪어보기 위한 것이 중요한 이유죠. 유대인을 증오하여 되도록 죽여 없애야 한다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았던 나치 독일군 병사가 다시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아랍인을 멸시했더니 다음 생이 아랍인으로 예정되었다. 이제 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 거기서 이제 미래 퇴행까지도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입장을 겪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아랍인으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을 아마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생에서 아랍인과도 우호를 갖고 상당히 같이 잘 하기로 생의 그 방상을 고쳤다 그런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를 자기가 이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증오하고 어느 집단을 굉장히 증오하면은 글로 태어난다가 거기도 책에도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말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도 그렇죠. 이제 일본인을 지독히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다음에 일본인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인을 지독히 증오하는 사람들 다음에 중국인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입장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미래도 있지만 훗날 전후 그러니까 꼭 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인을 지독히 증오하는 사람이 다음 생의 일본인이지만 전생의 일본인이었을 가능성도 많고 이제 중국인을 지독하게 증오하는데 그 사람이 미래의 중국인으로 태어나기로 예정되겠지만은 그 전생이 이번에 전생 한국인보다 전생이 중국인일 수도 있죠. 이제 시간이란 거는 항상 좌우 전후 항상 이렇게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어느 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이냐 과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의 균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전제 시간축 있으면 좌우에 배치가 되죠. 시간은 여기서 그렇다면 부자를 지독히 증오하면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날까? 이게 또 의문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인 증오하면 다음 생에 일본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부자를 지독히 증오하면 다 부자로 태어나겠네. 근데 이게 오히려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를 지독히 증오하는 사람은 전생에 부자였던 사람 가능성은 많죠. 근데 부자는 특정한 집단이 아니므로 단순히 증오로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기 어렵지만 부자의 입장도 겪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부자의 입장을 근데 되게 이제 그러니까 부자를 증오하는 사람은 현재의 자기의 좀 검소하거나 가난한 궁핍한 삶을 그게 적응이 안 된 사람이니까 그만큼 더 증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입장을 그러니까 전생엔 부자였다가 이제 이번 생에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 부자의 입장을 많이 겪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 부자에 대한 증오가 오히려 덜할지도 모르죠. 이제 그런 이제 자기의 상황 그대로 적응해서 살아가지니까. 부자의 입장도 겪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자기는 넉넉지 않으면서 부자를 그다지 증오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 이는 어떻게 될까? 부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결코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부자의 삶을 이미 겪어본 영혼이다. 물론 이제 부자의 삶 한 번, 두 번이야 다 겪었지만은 부자가 뭔지 그런 건 이제 충분히 이제 알고 개념도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지상에서 삶의 경륜과 수양이 성숙 단계에 있는 영혼으로서 장래의 풀 업보가 남아있어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단순히 부유하고 풍족한 삶이 필요하지는 않고 그와는 다른 가치의 삶을 택한다. 이제 주로 뭐 영성, 수련, 영성인 뭐 그런 사람들 이제 도 닦는 사람들 이제 그들 중 반드시 뭐 부유한 집에 그러니까 유리한 요건만 따진다면 부유한 집에 태어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기도 하죠.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고정사실로 간주하여 사석 등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지지 못한 표현을 거침없이 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반면에 자기 일과 다르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장애인 관련 그거 먼저 했지만은 책에서는 이게 앞이죠.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여기서 먼저 오늘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제 그런 어떤 장애인에 대한 과격한 이제 발언 같은 거 이런 걸 어쩌다 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죠. 근데 이것은 이제 자기는 아니다라는 걸 그냥 그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만큼 입장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족에 장애인이 있는가 여부와는 다른 차원이다. 장애인을 자신과 전혀 다른 대상으로만 본다면 그 영혼은 장애인으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으로서 입장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혀 다른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비록 일반인이라도 현재는 일반인이라도 장애인의 입장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인생 수련을 충분히 겪은 영혼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전자에 해당하는 영혼, 그러니까 장애인의 입장을 겪지 않았고 자신과 전혀 다르게 그냥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앞으로 장애인으로서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상가 루소는 루소 모르는 사람 없죠. 교과서에 책을 읽은 분은 많지 않지만 사상가 루소는 백성들 각자의 어려운 처지를 스스로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일처럼 여기며 보살피는 지도자를 기대하였다. 자기 세상의 삶을 겪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나 실상 겪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루소의 희망과 같이 백성의 고충을 일일이 겪지는 않았어도 백성을 위해 일한 지도자가 엄존하는데, 그렇죠. 아니 불과 몇십 년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50에서 70세라고 많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삶에서 이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 그냥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이제 출신이 가난하고 힘들었다고 그러지만은 20대나 뭐 젊을 때 사법고시 합격했으면 이미 이제 방황하고 고생하는 청년은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과연 청년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 다 겪나? 뭐 어릴 때 그런 거야 뭐 겪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몇십 년까지 삶에서 민중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걸 겪는다는 거, 뭐 민생 탐방을 하고 뭐 그런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실상 겪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근데 겪지 않고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도 그러나 세상에는 백성의 고충을 일일이 겪지 않았어도 세상에는 루소의 희망과 같이 백성의 고충을 일일이 겪지는 않았어도 백성을 위해 일한 지도자가 엄존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생에 통해 백성을 각양의 삶을 충분히 겪어본 고수준의 영혼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오래된 영혼, 전생 경험이 충분히 쌓인, 전생에 이미 다 겪었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은 가능하다. 루소의 희망과 같이 자신이 겪지 않았어도 자기처럼 여기며 보살피는 것이죠. 고수준의 영혼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면에 백성으로서의 각양의 삶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어린 영혼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그 눈높이가 일반적인 생업으로서의 관점과 다른 것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관직에 있는데
그 눈높이가 일반적인 생활업과 같은 거라면은, 야, 이렇게 편하게, 네? 돈을 벌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더 잘 벌자, 더 벌 수 있을 때 더 많이 벌자, 그리고 많이 벌어둬서 정년 퇴임하기 전에 벌고,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기 확률이 좋게, 내가 다시 태어날 때 그 환경이 좋기 위해서 자기 자식한테 많은 것을 물려줘가지고 자기 집안을 부유한 집안으로 만들어서 내가 증손자 때 다시 태어나도 부유한 집에 태어나게 하도록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후손들에게도 많은 부를 남겨주려고 하죠. 관직에 있으면서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되는 사람은 진짜 어느 정도 중급금이 이상의 영어는 되어야 되는 건데, 진짜 영적 그걸로 이제 수준으로 공무원을 시험 볼 이제 방법이 좀 없죠. 그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험이라도 봐서 그냥 시험도 좀 더 단순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걸 보는 시험이면 좋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를 있다든가 좀 이제 그런 성리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기능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생업의 관점과 다른 것이 아니어서 자신을 위한 이익 추구의 직위를 이용하게 되어 부패한다. 당연하죠. 인간 세상의 지도자는 충분한 전생 경험이 있어 국민 각자의 입장을 자기 일처럼 느낄 수 있는 영혼이 맡아야 한다. 철인 정치, 플라톤, 철인 정치, 그렇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 세상의 지도자는 충분한 전생 경험이 있어 국민 각자의 입장을 자기 일처럼 느낄 수 있는 영혼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 지상이 하늘을 닮아가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영혼계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평가하는 원로회에 의해서 이렇게 원로들이 쫙 서 있고, 방금 생을 마친 영혼이 딱 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선 영혼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원로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편안히 앉아있을 때 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 애썼다. 뭐 똑같다 이거죠. 그 사고방식이 이제 지상 내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이걸, 삶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힘들게 살았다. 당신들 이럴 동안에. 그렇게 불평하는데, 이 원로의 위치에 있는 영혼은 이미 충분히 다 이러한 투쟁을 겪은 영혼이다 이거죠. 한편 영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마음과 병행하여 현실에 주어진 상황도 존중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교과 과정으로서 중시되어야 한다. 먼저 강의 이 책에서는 좀 뒤에 있지만, 거기서도 물론 자기의 부유함, 가난함, 뭐 어려움, 뭐 가족의 비천함,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고, 심지어 장애까지도 다 현실에 주어진 상황도 존중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교과 과정으로서 중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기 말을 했죠. 유물론자와 회의론자의 존재는, 유물론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 영혼 그런 거 인정 안 하는 거죠. 회의론자, 의심하는 거죠. 존재는 영혼계를 향한 동경에 빠져 현실 사회의 마땅한 수련을 중시하지 않는 자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불교가 너무 보편적이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냥 이제 그냥 그냥 이번 생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냥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나 이렇게 뭐 어쩌고 그냥 그렇게 아니란 삶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성리학 그 조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작이나 그런 거에서 그냥 그런 전생 후생 윤회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이렇게 그러면서도 어떤 정신적인 그런 이제 그 체계 그런 거는 대해서 연구는 깊이 하죠. 그러니까 성은 무슨 되죠. 이제 그야말로 물질과만 한데 연구한다면 몰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기독교나 성리학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윤회를 얘기 안 한 거는 그러니까 현생을 이제 쉽게 여기고 이 인생 지금의 인생 자체를 뭐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아무리 윤회니 뭐니 해도 실제로 윤회 완성을 해서 나왔다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 있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적도 없었고 똑같은 시대 배경에서 태어난 적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거니까 그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건 똑같이 윤회를 인정한다라도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런 얘기는 분명히 성립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지금과 같은 목표를 가지는 기회는 딱 한 번, 우주에서 딱 한 번뿐이다. 이것은 성립하는 거니까 윤회를 인정이고 말고 떠나서 그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제목은 생애를 넘는 경험은 영혼을 성숙하게 한다. 이게 출판사에서 이 단어의 소제목을 이제 책 제목으로 붙였죠. 그러니까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한다. 그걸로 생애를 넘는 경험은 영혼을 성숙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험으로도 나이 먹으면 경험으로서 성숙을 하지만 물리적인 나이가 얼마이든 간에 생애를 넘는 이전 전생의 경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혼이 더 성숙해진 것이다 이거죠.